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의 성산 부산의 어르시였습니다. 강병서 동지, 최령해 동지, 김양권 동지, 이재일 동지, 이병철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김정은이 꽃피는 4월 칼바람을 맞으며 백두산 천지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김정은은 보위하는 핵심 실세 5인방의 윤곽도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김정은의 백두산 기념사진에서 조작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김정은의 백두산 행보를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연합뉴스 장용훈 북한 전문 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이번에 김정은이 또다시 백두산에 올랐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백두산을 오른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2년 4월 20일 날 원수 칭호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 대장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는, 그러니까 북한군을 총괄하는 군의 어떤 칭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92년 4월 20일에 김정일 위원장이 원수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날을 기념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백두산 꼭대기에 올랐고, 특히나 혼자서 오른 것이 아니라 공군 장병들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어떤 그 어리서려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백두산에 오름으로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체제의 어떤 정당성을 확고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을 주민들에게 선전함으로써 주민들이 김정은 체제에 순응하고 그리고 충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북한에서 이 백두산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북한에서 노동신문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백두혈통인데요. 김일성 주석이 항일혁명 활동을 백두산을 거점으로 해서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백두산에 있는 밀영에서 태어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에서 백두산이라는 것은 혁명의 성산이다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계기 때마다 최고 지도자가 백두산에 오름으로써 선대 수령, 선대 지도자들에 대한 충성을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김정은이 백두산에 오른다는 게 정치적인 상징성을 지니는 행보라고 풀이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투 비행사 행군단과 함께 올랐거든요. 여전히 공군 중시 행보를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 물론 공군 부대를 시찰하거나 현지 지도한 적이 있기는 했었지만, 김정은 체제 들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공군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접 본인이 그 전투기에 탑승을 해서 직접 날아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공군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군 사령관을 노동당 군사부 제1부부장에 앉힘으로써 공군 주도로 북한 군 내부의 어떤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려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번에 백두산에 오르면서 공군 장병들과 전투기 조종사들과 함께 올랐다라는 사실 자체가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앞으로 공군을 굉장히 중시하겠다. 그리고 공군을 중심으로 한 군체제의 개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주력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번에 백두산에서 김정은을 수행한 5인방의 면면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들이 새로운 핵심 실세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중요한 계기 때마다 최고 지도자가 백두산에 오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는 행사로 북한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최고 지도자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가게 되는데, 이 자리에 함께 대동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북한 내부 권력 실세다라는 평가를 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김정은 제1위원장을 함께 따라갔던 면면도 굉장히 화려한데요. 일단 지금
북한의 권력 2인자로 평가되고 있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대동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최룡해 당비서도 함께 갔습니다. 이외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김양건 노동당 비서, 예. 통일전선 담당 당 비서이고요. 그다음에 리제일, 리병철 당 제1부부장이 함께 가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러한 사람들이 앞으로 김정은 체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앞에서 이야기했던 두 사람, 황병서나 최룡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도 뭐 많이 익숙해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 네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는 김양건 당비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통일전선 담당 부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남 정책을 총괄하지만 김양건 비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국제 담당 비서를 하면서 대중국 외교를 총괄해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북한에서 대남 정책뿐만 아니라 대외 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제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도 눈여겨볼 대상인데요. 최근 들어서 북한에서 김기남 비서의 모습이 좀 뜸합니다. 김기남 비서는 선전선동 담당 비서고 리제일은 선전선동 담당 제1부부장입니다. 결국 바로 밑에 있는 김기남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김기남 비서가 공식 활동이 뜸한 가운데 리제일 제1부부장의 활동이 굉장히 잦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리제일이 북한의 어떤 선전선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끝으로 당 군사부 제1부부장인 리병철 제1부부장도 눈여겨볼 대상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에서 공군 중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병철 제1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공군사령관 출신입니다. 공군사령관 출신인데 북한 군의 모든 정책을 조율하게 되는 당 군사부의 핵심적인 보직을 맡게 됐다라는 사실 자체가 결국은 공군을 중시하겠다라고 하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의사가 반영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체제에서 그리고 북한의 국방정책과 관련된 결정 과정에서 리병철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케 하기도 합니다. 이 김양건과 리제일 또 리병철을 통해서 앞으로 북한이 어느 부분에 더 집중을 하게 될지 이 부분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북한이 김정은 우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좀 황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리제일의 작품인가요? 일단은 그렇게 보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제일 제1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기자 출신입니다. 신문사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글발도 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조금은 과도한 선전들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을 좀 위대성을 포장하기 위한 작업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신문사 기자도 지냈고 출판 지도국장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최근 들어서 김정은 제1위원장과 관련된 우상화 저작물들, 우상화 출판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뭐 3살부터 자동차 운전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리제일 제1부부장의 주도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 결국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나름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최근 들어서 리제일 제1부부장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황당해서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믿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결국 김정은은 좀 흡족해하는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이번에 김정은이 백두산에 올라서 전투 비행사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사진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지금 조작 의혹이 나오는 부분이 어딘가요? 지금 가장 조작 의혹이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앞부분에 있는 사진들, 그러니까 북한 군 장병들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있는 모습을 보면 비교적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군 장병들 사이에 쌓여 있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뒤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이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가 있지 않은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이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뭔가에 지금 앉아 있는 것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뒤에는 하얀색 바탕이 있습니다. 결국 이 뒤에 있는 이 눈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다른 데서 찍은 사진을 갖다 붙인 것 아니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특히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뒤에 있는 이 군 장병들의 이 옆이 이렇게 좀 잘려나가 있는 그런 듯한 그 모습들이 있는데 네네. 결국 이런 것들이 포토샵 작업을 통해서 요 사진만 따로 띄어다가 이 사진에다가 붙인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원근법으로 보게 되면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하고 얼굴의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차이가 나야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좀 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작아야 하는데 이 뒤쪽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 크기와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으로 밀어보면 일단 조작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얼핏 봐도 조금 수상한 대목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왜 조작을 했을까요? 예, 결국은 백두산이라는 곳에 올랐다라는 사실 자체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어떤 위대성, 그리고 선대 지도자들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들을 과시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데 목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만약에 이 뒤에 이런 사진들이 없으면 뒤에가 좀 밋밋할 수도 있다. 결국 이 사진, 특히나 열광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모습들을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위대성을 더 포장하기 위해서 북한이 이런 시도를 한 것 아닌가라는 예상도 분석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북한이 내놓은 사진들에 대한 조작 의혹은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 좀 대표적인 사진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예,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13년에 예. 김정은 제1위원장이 평양 아동병원을 현지 지도했었는데 평양 아동병원 건설 현장을視察을 했었는데 이때 보면 영국 매체에서 이것이 조작된 것 아니냐, 일부 사진들이 조작됐다라는 관측이 나왔었고,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 체제 들어서 가장 야심차게 건설한 것이 마식령 스키장이었는데 네네. 마식령 스키장을 개장하고 난 뒤에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북한의 많은 주민들이 스키를 탈 수 있는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키를 타는 사람들, 그리고 슬로프의 모습, 그리고 부대 시설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앵글 속에 담으려다 보니까 조금은 조작한 듯한 모습을 보인 사진도 있었고요. 특히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2011년에 있었던 건데요. 2011년에 대동강에서 대동강이 범람하는 수해가 발생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이 사진을 내보내면서 조선중앙통신이 사진을 발행을 하면서 조금은 조작된 듯한 이런 사진들을 많이 내보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AP통신이 조작설을 제기하기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발끈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북한 입장에서는 사진을 조작하면서까지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려고 애를 쓰는 모양인데, 요즘 또 북한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7080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최근에 우리 같은 경우에도 토토즐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90년대 가요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시를 해서 70년대, 80년대 굉장히 인기 있었던 가수들이 별도의 무대를 마련해서 북한 주민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공연이 진행이 됐고, 이 공연에는 보천보 전자악단, 그리고 왕재산 경음악단 소속 왕년의 스타들이 대거 출동을 했습니다. 아마도 사회자분도 아시겠지만 휘파람 하면 유명한 그 북한의 가수라든가, 그러니까 북한의 전혜영이라든가, 아니면 반갑습니다의 김광숙, 이런 가수들이 직접 출연을 해서 노래를 부르고 북한 그 주민들이 굉장히 흥겨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결국 과거에 대한 향수, 이런 것들을 자극함으로써 특히나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포츠를 중시한다든가 이러면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활발한 모습을 보이면서 젊은 층들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조금은 노년층 사이에서는 소외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70년대, 80년대에 그 인기 있었던 가수들과 악단을 등장시킴으로써
다소 소외받았던 노년층들과 중장년층의 지지 이런 것들을 끌어모으겠다라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년층을 겨냥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개성공단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20일이 원래 그 3월분 임금 지급 마지막 날이었지만 북한이 이를 24일로 연장했다고 하죠.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까? 예, 일단 북한에서는 74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1인당 임금 최저임금은 74달러여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쪽에서는 그것은 북한의 일방적으로 결정한 액수이기 때문에 맞춰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하나의 수를 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존에 있었던 70.35달러, 그러니까는 북한이 요구한 임금 인상액이 보태지지 않은 70.35달러를 일단 지급을 하고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확약서를 써라. 나머지 액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지 못했으니 앞으로 연체료를 갚겠다. 일단 지금 갚지 못하지만 앞으로 연체료를 갚겠다라는 확약서를 써라라고 우리 기업들에게 요구를 했고 일단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확약서를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액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일단은 20일을 넘겨서 24일까지 유예 기간을 좀 두고 우리 기업들 그리고 우리 정부와 줄다리기를 좀 더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24일로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또 추가 접촉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떻게 합의가 될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4월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독수리 훈련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4월이 지나간 시점에는 뭔가 좀 남북 관계에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좀 기대감도 나왔었지만 북한이 또 이를 허황된 꿈이다라고 하면서 일축을 했거든요. 북한의 속내는 뭘까요? 예, 일단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4월이 지나간 시점에서는 조금 더 성과가 있지 않을까. 특히나 올해가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이기 때문에 이 행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민간급 접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동안에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멍석을 깔아놓았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멍석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부 당국자들은 오이사 조치를 해제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까지 우리가 밝히지 않았었느냐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 정부 쪽에서는 뭔가 지금 현재의 꽉 막혀 있는 남북 관계를 풀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북쪽의 자세입니다. 북한은 요지부동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일단 당분간 이렇게 한미합동군사 연습이 끝난 직후에 우리 정부 쪽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다양한 제안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마당 그리고 남북 협력의 마당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과연 북한이 그것에 호응하겠는가? 특히나 5월 달에 그 러시아 전승절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북한은 남쪽과의 관계를 풀기보다는 국제적인 무대에서 자신들의 몸값을 높이는데 더욱 주력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섣불리 남북관계 개선을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보다는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다. 이런 좀 우려스러운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장용훈 북한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